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화끈하지는 않지만 특히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상승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제목은 러시아 제재 그리고 순환매매, 앞에 빠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빠른 순환매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제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만날 사람도 없더라. 꼬실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또 축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여기서 있고 싶은 엉덩이 깔고 또 새로운 왕자님이 또 새로운 멋진 공주님이 멀리서 또 오고 있는 모습도 뭐 소식도 들리고 루머도 들리고, 그래서 축제를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축제를 즐길 어떤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서 봄바람이 살짝씩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누군가 뭔가 탁 터트려주면은 멋지게 춤을 추고 미치도록 놀고 싶은데 늘 어, FOMC라는 그 관리자가 늘 눈을 크게 뜨고, 너무 남녀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 얼려버릴 것이다. 난 너희들이 잘된 걸 싫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해 공작을 놓고 있는 거죠. 과연 그 FOMC 아저씨의 그 관리인의 그 관리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의 축제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축제에 간 사람들은 그 관리인이 빡빡하게 굴 거고, 그 관리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남녀가 만나는 것을 제어할 거고, 우리를 즐기지 못하게 할 것 같고, 뭐 줄을 서라, 뭐 규칙을 지켜라,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를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 관리 강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강하게 더 날 할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 또 풀어줄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애매한 시장이 현재 시장인 거죠. 하지만 늘 주가는 증시의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 영원한 진리를 여러 번 아침마다 이야기하는데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반대로 약간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어 보인다. 늘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가 살짝 나쁘고, 미국 시장이 살짝 박살나 있으면 우리는 또 오르는 그런 선반영이라고 보는데, 역의 상관관계보다는 선반영의 생각인데, 오늘은 그래도 약할 것 같지 않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아침 시장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분기 실적 기간으로 들어왔죠. 네,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실적은 우리 예상을 좀 하회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매출은 늘어요. 매출은 느는데 실적은 하락하는 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비용이 매출에서 나오는 실적을 깎아먹는 그러한 언밸런스 시장이, 그러한 주가 움직임이, 그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의 금리 역전의 향후 전망이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달리는 거죠. 네,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개월과 10년짜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러한 일드 커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숨겨져 있는 칼과 같은 것이죠. 쑥 잠겨져 있다가 또 시장이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 쭉 올라와서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기를 침체시킬 거야. 향후 경기는 안 좋을 거고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야, 이런 이야기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발을 너무 깊게 예, 들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서 그것만 먹고 따복따복 나오는 그러한 단기 전략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나는 이 아사리장이 끝나고 올 1년 동안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한 30%에서 50% 정도를 보고 그 부분을 담겨놓고 주위에 온갖 것들이 순환매로 돌면서 실적을 내고 북적을 뻥뻥 터뜨렸을 때 참을 수 있는 그 부러움을, 그 배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그 용기, 이 전략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가가 또 소폭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 도시를 살상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시장까지도 죽이는데 러시아는 정말 벌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공포 전략을 쓰는 거죠. 너희들이 저항을 하면 이렇게 전부 다 죽인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중소도시를 정신적으로 멘탈 게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서 쓰는 공포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야 되는데 제가 블룸버그나 타임즈 이런 뉴스를 보면 미국이 모든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탱크의 움직임, 전력의 움직임, 뭐 감청 이런 것들에서 러시아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전력의 차이를 좀 메꾸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메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인명이 확살되고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것은 혹시 나토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을 또 주는 면도 있다. 그래서 확전 가능성보다는 뭔가 위급 상황에서는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명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FOMC의 긴축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강도이냐 생각보다도 긴축 강도가 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50bp를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올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75bp도 올릴 수 있다. FOMC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강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슬슬 흘려내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먹혀 들어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큰 어떤 그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쉽게 강하게 그 돈을 확 빨아들일 수 없는 그 미묘한 그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역사적으로 돈을 급하게 빨아들였을 때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 트라우마 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혹시 경기가 안 좋으면 긴축 강도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두 개가 평평하게 이렇게 긴장돼서 부딪힐 때는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 순환매로 빠르게 도는 그러한 단타 매매가 횡행하는 그러한 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시장은 빠른 순환매, 네, 무당만 맞출 수 있는 작두탄 무당만 맞출 수 있는 빠른 순환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의 키포인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비용 상승, 그렇죠? 뭔가를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용 상승, 수요견인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 상승, 이제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이랬을 때는 또 가격을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글로벌 최근 20년 동안 수요 견인이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과 비용 상승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금리 인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리를 인상하면 이 비용 상승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상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서프라이 체인을 좀 구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 서프라이 체인의 이러한 모습을 해결하는 것들이 더 어려움이 처하는 게 아닌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프라이 체인의 공급을 늘리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비용 상승, 즉 서프라이 체인 공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원인과 수요 견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올리는 이 요인이 두 개가 다 나타나는 아주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이 과연 답인가?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고 글로벌에서 금리 인상들을 막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쪽 비용 상승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그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건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인데 한국의 지금 채권 시장이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은 글로벌 리딩 국가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려가면서 소비를 죽이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더 이자가 불어나는데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소비가 줄죠. 근데 중산층의 소비가 줄면 우리 같이 약한 그런 경제에서는 경기가 확실히 꺾이는 것이 6개월 있으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부동산을 풀어줘야 되죠.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에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확 줄여서 그렇게 나와서 2, 3년 고생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풀면서 그 옆에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윤석열 정부 2, 3년 동안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면 또 정권 하반기에 들어가면 또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 풀어주면서 그것을 또 다음 정부가 다 따르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데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금일 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UBS가 4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8% 이상 웃돌 것이다. 강하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EU가 러시아 잔혹 행위를 규탄했다. 추가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추가 제재의 마지막 핵심은 가스와 석유를 사지 않는 거죠. 이 다음에서도 지속적으로 잔혹 행위가 있을 때는 이제는 군사적 개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무 축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 이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겠다. 이거 하나만 해서 이건 아무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요. 터키가 연간 물가 상승률이 61%다. 20년 만에 최고이다. 네, 터키 경제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공장제 수주가 전월비 0.5% 하락했다. 10개월 만에 감소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좋게 나오는데 하나둘씩 이렇게 또 살짝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3월 고용 추세 지수는 120.5으로 전월비 개선돼 고용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고용이 미국의 경기가 꺾여 내려온다면 이 고용도 금방 빠른 속도로 다시 꺾일 확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게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결국 경기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9.2%를 샀다는 거죠. 너무 웃긴 놈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트위터가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연락 까드만 그래서 가격을 막 떨어뜨린 다음에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의 지분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위터가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또라이 같은 기질이 대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테슬라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얘는 참 하늘이 내린 복이다. 그렇죠? 이러한 천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그렇죠? 네. 일단 어제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9.2%로 인해서 트위터가 21% 상승하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에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의 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금리 역전 한번 봅시다. 2년짜리 2.42, 우리 10년짜리 2.41, 1bp 역전. 5년과 10년은 14bp 역전이네요. 2년과 30년 2.42, 2.48. 10년과 30년은 2.41, 2.48. 네, 역전이 일어났는데 살짝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 나스닥은 1.9%, S&P는 0.81% 상승을 했죠. 네, 나스닥의 주요 지지선을 14,800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1년선인 200일선 이런 것들이 14,800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 일단 14,800까지 올라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2%씩 빠지고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게 나스닥 종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봅시다. 영국 0.18%, 프랑스 0.7%, 네, 독일 0.5%다 상승 마감이죠. 어제 상해하고 항생이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이께는 우리나라 비슷한 상승력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타난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트위터 주가가 27% 올랐네요. 제가 21% 올랐다는데 27% 올랐습니다.
49.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4% 이상 올라서 104.6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2.37%, 178.44달러.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5.61% 올랐는데 1분기가 31만 대를 생산했다. 생각보다도 판매량이 적다. 그 이유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코로나로 락다운이 있으면서 이제 많이 생산을 못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5.61%나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장력과 수익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섹터 테슬라. 돈이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제 1000설라를 회복하고 1145설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0.19% 상승 모감을 했고요. 네, 로블록스 우리 메타버스 로블록스는 8.69%나 상승을 했네요. 5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한국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엔비디아도 2.43% 다시 273달러를 회복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AMD도 2.16% 상승하면서 110달러, 네, 100달러 위에서 여전히 있는데 100달러가 깨질 뻔했죠. 하지만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스타벅스가 하락을 했는데 3.72% 하락을 했는데 하워드 슐츠라는 창업자죠. 이제 1세대 경영자가 이제 다시 세 번째 이제 회장으로 사장으로 올라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 그 돈으로 고객들에게 더 이익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요인이 있었던 거죠. 자사주 매입 중단 이런 것들로 3.72% 하락해서 8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봅시다. 1.96% 상승해서 77.67달러.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살 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엉덩이 무게가 너무 무겁고, 테슬라 말고, 아니, 삼성전자 말고도 살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눈이 돌아갈까? 삼성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 22가 20% 정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파다. 다음에 비메모리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잃어가는 것 같고 수율도 안 나오고 고객도 없고 떠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위기가 겹쳐서 오는데 저는 한편으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게 위기는 곧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이걸 잘 극복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텔이 한 10년 허우적거리고 헤매다가 이제 올라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갈고 닦고 그런 것들 AMD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삼성도 한 3, 4년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의 먹거리를 좀 찾는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삼성의 그 위기를 그냥 그 위기 자체를 보지 말고 새로운 도약으로 인한 위기다.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악오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나라 메모리, 비메모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무엇이 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좀 IT나 ICT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서운함이 좀 있었는데 일단 국무총리는 노땅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은 마이너스 1.8% 하락하면서 32,800달러로 여전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양극재들이 좀 가격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LNF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여전히 빌빌거리는데 그렇죠. 에코프로의 이제 가버넌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무상증자를 올 상반기에 6월까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유무상 같이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에코프로 PM은 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무상증자 많이 해주면 그때 팔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LNF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어서 참을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구리 가격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124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0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4,000달러, 8,000달러였던 게 10,000달러까지 확 올랐는데 너무 과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럽 카페에 V 상승 관련된 수혜주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 카페 친구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살짝 지금 제가 만들었을 때가 새벽 5시였는데 46,32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47,000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데 45,000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일 시장 한번 봅시다. 4월 코스피는 항상 상승을 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쭉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20년 동안 4월은 20번 중에서 16번이 상승할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네, 4월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222억을 사들이면서 매수세로 돌아섰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연속성. 이들은 언제든 얼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비차익 거래에서 늘었다. 비차익 거래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든. 차익 거래는 뭐 선물과 현물에 싸고 비싸고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비차익은 방향성이 주가가 올라갈 것을 베팅하는 건데 이런 비차익이 조금씩 늘어났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비차익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싸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클랩톤으로 367억을 순매수했다. 네, 클랩톤을 바닥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SK텔레콤, 일동제약 등을 사들였다.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가적인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는데 미국에서 이미 뭐 화이자가 만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임상 다 끝나면은 코로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는 필요한 것 같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의 여파. 고용이 좋았던 건 3.6%면 거의 완전 고용이죠. 반도체 관련주 하락 등 많은 매물이 쏟아졌던 전기 전자 업종의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된 것 등이 코스피 상승 전화 요인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이미 물꼬를 터버렸죠. 네. 얼마 전에 일본 제가 신문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일본에서 한국식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써놨더라고요. 잘 막다가 왜 터져서 이렇게 하느냐. 배 아픈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죠. 자기들은 겁나고 무서워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도 잘 돼 있다는데 일본은 의사 집단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의사 집단 눈치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못할 것 같아요. 기관의 매도 압력 축소 역시 코스피가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일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쌍방울 미래에사는 비비안드 쌍용자동차 인수 문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늪속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찾아도 안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3일날 존 윌리엄스 뉴욕은행 연방은행 총재가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경제 반응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좀 크게 일단 작용을 한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린다. 그런데 경기가 꺾여버리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계속 올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가 꺾일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큰 소식이 없다면, 즉 협상이라든지 철군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없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에 주목할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과연 호키심 매파의 영향 발언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 투자 포인트인데,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런 요인들은 장기적으로는 전쟁의 협상력, FOMC의 긴축 정책의 큰 그림, 이것들을 소화낼 수 있는 시장의 그 흡수력, 그리고 뭔가 미래 먹거리에 새로운 산업 개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산업들이 튀어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좋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 기업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S&P 500 분기 EPS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코로나19 이전의 기업의 평균, 분기 평균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2022년 1분기 기업의 EPS 전망치이고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EPS인데 굉장히 좋았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낮았고 현재는 살짝 그 코로나가 아주 확산이 심했을 때보다는 낮지만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이 아닌 살짝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 전망치가. 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이럴 때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의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이 자사주 매입 대회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돈들이 너무 많아요. 벌어놓은 돈들이. 이런 걸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단 주가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게 주절주절했는데 금일 전망 한번 봅시다. 화려한 순환매가 어느 방향으로 돌지를 맞추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냥 운에 맡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배가 아프지만 방법은 없죠.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리오픈 수혜주의죠. 저는 리오픈 수혜주의 전통적인 여행 항공들은 이제 맛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또 돌죠. 어제는 화장품까지 함께 도는데 살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항공은 나름대로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틀림없이 유상증자 할 거다. 애들은 자본 확충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확충이 없을 만한 항공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에서 재상승하며 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순환매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올라오면 좀 주의하죠. 개인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종목당 10% 수준으로 잡고 보유 종목 주가 상승 이익을 시현을 하고 또 다른 순환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가서 또 자리를 깔고 앉는 이 전략을 사용할 방법, 이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정책 수혜주가 다시 한번 순환매로 등장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총리가 지명이 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지명될 건데 어느 장관이 지명되냐, 그 장관의 과거 경력이 뭐냐, 뭘 중시하냐, 또 누구랑 친하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 수혜주가 다시 한번 시장을 돌 확률, 순환매로 빠르게 돌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시멘트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풍력에서 3강 MNT 같은 것들 정부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균형을 맞출 확률이 높아 보여요. 산덕수 총리가 그걸 은근히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도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윤정부는 원전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우리 내비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 두들겨 맞았는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오픈지 클래식, 에코마케팅,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레깅스 종목들. 비대면 원격 진료주가 한 번 더 뜰 것 같고 신라호텔이나 JTC와 같은 면세점주 이런 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로봇주는 또 순환매가 좀 쉬었다 돌아올 것 같아요. 밑에 깔고 있으시면서 또 돌아오면 지속적으로 쉬었다 가고 이럴 확률이 높아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마음 조이지 마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긴 할 것 같다.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이미 이제 자기들이 어, 공언을 한 상태이니까 유상만 요거다 보니까 무상을 섞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에코프로 BM 좀 지속적으로 LLF에 대비해서 가격이 안 좋아서 마음은 좀 상하지만 잘 버티고 있으면 15에서 20%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매일 뭐 4만 5천 원 걸어놓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발표를 하면 확 튀어오를 때 걸치라고 이러한 전략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4월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순환매와 빠른 개별 종목 장세에 우리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네, 먹지 못하면 터진 거나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이 배 아픔과 이 질러스를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축제에서 철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대박의 하루를 강력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친구이십니다. 감사합니다.